해충학 359번입니다. 이번에는 단식성, 협식성, 광식성에 대한 기주 범위에 따른 구분에 대한 문제를 제가 내보았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협식성이 무엇이고 단식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광식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399번입니다. 같은 속에 일부 종만을 가해야 하는 해충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같은 속에 일부 종입니다. 우리가 계문, 광목, 과속종에서 그 속종 끝에 있는 종만을 몇 개의 종만을 가해하는 해충을 하고 물어보면요, 이거를 벌써 보고 단식성 해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360번입니다. 한두 개의 과를 가해하는 해충, 계문, 광목, 과 속종이죠. 그래서 그 과를 가해하는 해충을 보고 협식성 해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 되고요. 여러 수목을 가해한다, 즉 과와 관계없이 여러 수목을 가해하는 해충을 보고 대표적으로 광식성 해충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단식성 해충이란 같은 속에 일부 종만을 가해한 해충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협식성 해충이란 한두 개의 과, 계문, 광목, 과속정에 나오는 그 과를 가해하는 해충을 보고 협식성 해충이라고 한다. 세 번째로 광식성 해충이란 여러 수목을 가해하는 해충이라고 한다. 제가 왜 이 개념을 설명하냐면요, 이 개념 자체가 실기시험 논술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362번입니다. 단식성 해충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단식성 해충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같은 속의 일부 종만을 기준으로 하여서 가해하는 해충을 보고 단식성 해충이라고 말씀드렸죠. 보겠습니다. 조팝나무, 소나무 혹진딧물, 북나무 소리엄진, 복숭아 혹진딧물, 조팝나무 진딧물 같은 경우는 이것은 광식성입니다. 기주 수목이 따로 없고 많이 여러 수목을 가해한 해충인 광식성인데요. 이 소나무 왕 진딧물, 특히 왕자가 들어가는 이런 진딧물 같은 경우는요, 단식성 해충입니다. 왕 진딧물 같은 경우는 단식성 해충이다라는 것.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중 단식성 해충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광식성 해충이에요. 특히 기주 수목이 따로 없어서 여러 수목을 가해하는 주요 해충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소나무 가루 깍지벌레, 그리고 솔껍질 깍지벌레, 감나무 주머니 깍지벌레, 이 세 가지는요 단식성 해충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소나무 가루 깍지벌레, 솔껍질 깍지벌레, 그리고 감나무 주머니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단식성 해충이다. 감나무 주머니 깍지벌레, 이 세 가지는 단식성 해충이다라는 것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364번입니다. 깍지벌레 중에서 감나무 주머니 깍지벌레만이 단식성 해충이죠. 나머지 이세리아 깍지벌레, 세노제 깍지벌레, 거북미 깍지벌레 또는 뿔미 깍지벌레 등은 광식성 해충입니다. 그리고 그 광식성 해충에는 가루깍지벌레, 이것도 중요합니다. 가루깍지벌레라고 하면은 그냥 가루깍지벌레라고 물어보면은 일반 농작물을 주로 가해하는 깍지벌레입니다. 근데 플러스 산림 화렵수를 같이 가해하는 주요 해충이고요. 광식성은 뿔미 깍지벌레, 식나무 깍지벌레, 가루 깍지벌레, 그리고 이세리아 깍지벌레, 세노제 깍지벌레, 거북미 깍지벌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깍지벌레는 주로 외우시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깍지벌레는 광식성이라고 외우시고, 단식성에 감나무 주머니 깍지벌레, 솔껍질 깍지벌레, 그리고 소나무 가루 깍지벌레가 있다는 것만 알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366번입니다. 단식성 해충 물어봤네요. 일반적으로 입벌류 같은 경우는 협식성 또는 광식성이 많아요. 근데 그게 정확히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미 등의 입벌 같은 경우는 장미과 식물을 모두 가해하고요. 찔레라든지 장미라든지 혹은 벚나무에서도 주로 생길 수도 있고 조팝나무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극동등의 이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개나리 이빨은 개나리만 가해하는 단식성 해충입니다. 솔 이빨 같은 경우도 소나무가에 있는 소나무들이나 잣나무까지 모두 가해하기 때문에 협식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개나리 이빨은 단식성이다. 다음 중 단식성 해충 또 물어봤네요. 이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책에서는 이 남포이빨이 단식성 해충으로 분류되는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남포이빨 같은 경우는 신갈나무와 떡갈나무만을 가해합니다. 즉 참나무가에 있는 신갈나무와 떡갈나무를 가해하는데 우리가 협식성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을 때 한 개 또는 두 가지의 과를 가해하는 해충을 보고 협식성 해충이라고 했죠. 조음검좌 이빨 같은 경우는 물풀의 나무과를 주로 가해합니다. 극동드메이 이빨은 협식성이기도 하고 광식성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명확히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 이빨은 소나무과를 가해하는 협식성이고요. 367번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은 남포 이빨 같은 경우는 단식성으로 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 단식성 해충은 이제 응애 종류네요. 소나무 잎 응애, 전나무 잎 응애, 그리고 전박이 응애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게 다 응애과입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잎 응애는 광식성입니다. 그런데 회양목 혹응애, 회양목이란 말이 빠지고 그냥 혹응애라는 말이 들어가도 이 말 자체가 단식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